今天呢，我们就是邀请到了我常常来做头发的美容师，那他真的是手很巧，而且速度真的非常非常的快。那我们今天就是针对美容师院长这个职业，我们要来就是访问他。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 대만 사람들한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는 45살. 뭐 갑자기 나이부터 가요. 합정동에 있는 마스터핸드 원장 네. 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써니 오빠는 나이는 절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왜? 그래서 뭐 10년째 30살이라고 했나? 나는 경력을 얘기해야 되니까 나이를 얘기하려고. 그러네요. 아, 그렇죠. 언니는 20년 넘지 않았어요? 한 25년, 이제 26년 차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회사를 다녔었고 엄마가 여자도 혼자서 밥벌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리고 원래는 메이크업이랑 코디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미용실로 이렇게 갈아타면 뭔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처음에 하는 게 다리가 너무 아프고 일단 너무 서서 힘들고 해야 되니까. 서서 하는 게 힘들고 일단 사람들 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처음에는 사람 머리가 남자 머리는 공으로 생각하고 귀를 못 만지겠더라고. 왜요? 좀 약간 어색해서 귀를? 터치하는 게 에로틱하잖아. 그런 느낌? 그럼 이 가게 하기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박승철 명동에 있었어요. 거기서 1호점에서 올해 한 20년 정도 일하고 거기서 점장하다가 오픈을 하게 됐죠. 그럼 오픈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나와서? 거기가 갑자기 폐업을 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전 거기 아직도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거기 이제 뭐 사정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돼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다들 헤어 디자이너는 로망이 미용실 사는 거니까. 그럼 언니는 왜 여기서 했어요? 합정동?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칙? 아, 그런 거? 명동이랑 일단 가깝고 고객님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오시니까 이제 6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고 강남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일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교통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세가 좀 비싸지 않아요? 여기? 비싸죠. 여기 합정동은 그러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손님들 이거 차이 많이 나요? 그쵸. 오히려 위드 코로나 하니까 저는 별로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머리를 예전에는 약속을 잡으면 일단은 머리를 먼저 하고 약속을 만나러 갔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일이 끝나고 뭐 번개식으로 만나서 회식하고 이러니까 머리에 그렇게 그다지 유행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미용실에서 막 계급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럼요. 미용실에 들어가서 뭘부터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바닥부터 쓸죠. 뭐 이거? 바닥부터 청소? 바닥부터 쓸고 샴푸 배우고 뭐 파마 말기, 드라이 커트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이제 대형 샵 같은 경우는 이제 승급제가 있어요. 승급제? 승급제, 디자이너 시험, 패스 시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력에 따라서 그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보니까 자꾸 무슨 그 헤어컷 모델 찾는다고 그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그냥 연습하는 연습은 거예요? 대부분 가발로 하고요. 그 블로그나 이런 거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을 찾아서 모델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니는 손님 머리 첫 컷 할 때 네, 어땠어요? 엄청 떨렸죠. 긴 머리를 쇼컷으로 잘랐거든. 백지가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재방문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그때 제가 23살이었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첫 컷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요, 모르죠. 알면 좀 그런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언니 단골 손님 됐나요? 그 사람이? 그분은 다니시다가 떠나가셨죠. 제가 그곳에 20년 있었으니까 대부분 손님들이 20년 다니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만에서는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만 감고 나와요. 네. 그래서 뭐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여기 어깨 마사지도 해주고 마사지 한 20분 정도 해요. 그런 거는 한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한국에서도 가능? 두피 케어샵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는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미용실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받으시려면 한 가격은 한 7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7만 원이요? 왜냐면 두피 케어까지 다 해서 막 뭐 바르고 뭐 바르고 해주고. 뭐 영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뭐 샴푸하고 뭐 간단하게 마사지 정도 하는 거는 한 3만 원 정도? 비싸다. 뭐 어쩔 수 없겠네요. 네, 그렇죠. 손으로 하는 건 다 비쌉니다. 수제. 왜냐면 대만에서는 한 8,000원?
그래서 마사지 해주고 뭐 하고 그래서 우리도 집 근처에 하나 있어서 오빠도 맨날 거기 가서 이거 하나 마사지 해볼까? 받고 싶다고. 아, 되게 쉬웠네요. 한국은 샴푸만 하고 머리 말려주는 것만 해서 거의 한 2만 원 정도 받아요. 저 그때 연신내에서 한 번 받았었어요. 왜냐면 그때 머리 무슨 뭐 발라서 아무튼 가서 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5천 원이라고 그래서 싸네. 그래서 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쵸, 머리만 그냥 감기고 그냥 대충 감기고 끝나는 너무 거. 대충, 어, 너무 맞아, 대충. 맞아. 그리고 하다가 제 머리 크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크다고 그래서 머리 스타일 뭐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컷 하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얼굴이 크다는 거는 너무 짜증났어요. 태미 씨가 얼굴 크다는 건 전 처음 듣네요. 그래요? 여기서도 많이 하는데. 누가요? 저분이요? 저분이요? 미쳤네요. 얼굴 큰 사람 저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 뭐예요? 여자? 남자는 요새는 이제 가르마 펌이 많이 대세였다가 지금은 시스루 펌이라고 해서 무슨 펌? 시스루 펌. 시술?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가르마 펌이 이제 나눠가지고 하는 게 가르마 펌인데 거기에서 가닥으로 이렇게 여자들 시스루뱅 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남자도 해요? 남자들도 살짝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하고 여기 한 두. 그쵸. 약간 연예인들 많이 화보 촬영할 때 쓰는 어. 그런 머리들이 유행이고 아니면 짧은 머리는 아이비 리그 컷이나 세미파일 컷. 유아인 머리 같은 그런 아니면 거. 정혜인 머리 같은 근데 아니면 얼굴이- 이재훈 머리 같은 얼굴이 중요하죠. 얼굴이 좀 작은 분들이 저리 또 안 어울리시겠죠? 되겠네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얼굴 일단 모자이크 하면. 여자는 엘리자벳 펌이라고 미안해.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사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웨이브예요. 굵은 웨이브. 굵은 웨이브 아니면 강한 웨이브. 중간보다는 굵거나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유행인 것 같아요. 히피펌. 강한 거는 히피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름들 누가 지은 거예요? 거의 청담 쪽에서 많이 넘어와요. 거기 유행 이런 거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미용 쪽 이런 거 공부하려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런 거. 예전에는 잡지를 사실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 잡지도 요새는 안 보지 잡지도 않아요? 잘 안 보고 그러니까 거의 인터넷 아니면은 홍대 가면은 이제 홍대는 사실 요새는 개성들이 너무 뚜렷하니까 사실 뭐가 유행인지 사실 뭐를 딱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냥 일반화된 거를 그냥 뭐 엘리자벳 펌을 한다 아니면 히피 펌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제일 편한 거는 그냥 사진을 들고 이거 하고 싶다. 그렇죠.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스타 많이 보잖아요. 인스타에서 이제 보면은 사진들이 되게 예뻐요. 근데 그 사진들 자체가 다 손질을 하고 드라이를 해서 하는 머리들은 그리고 얼굴이 다 작은 모델들을 쓰면 누구나 그쵸.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핸드 드라이를 잘하는 방법을 좀 배워 놓으시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언니한테 머리 받고 그 다음날 제가 드라이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 뭐 팁 그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있죠. 집에서는 일단은 태미 씨 같은 경우는 머리가 길잖아요. 긴 머리들은 두피를 먼저 다 말리시고 반을 나눠서 머리를 묶어요. 묶어요? 묶어요. 고무줄로 묶어요. 묶을 수 있죠. 이거는 혼자서. 그쵸. 그런 다음에 이거를 돌려요. 어느 쪽으로요? 바깥쪽으로. 얼굴 바깥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오케이.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 얘가 컬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살짝 요렇게 되면서 딱 풀렀을 때 요렇게 떨어지는 웨이브가 나와요. 그럼 그냥 이렇게 드라이 하면 돼요? 네네.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럼 이쪽은 이쪽으로 그렇죠. 바깥으로. 아이고 똑똑하네.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럼 다 마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면 제일 편한 방법은 사실 머리를 그대로 냅두는 게 제일 좋아요. 뭉쳐놓은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 언제까지 기다려요? 두피는 일단 마른 상태니까 여기에다가는 제품을 바르시고 물기만 꽉 짜서
뭐 드라이 같은 경우는 밑에다 이렇게 대면 좋은데 이거를 하라 그러면 잘 안 하고 계속 귀찮으니까. 돌리는 거예요. 근데 돌리다 보면 이 웨이브가 늘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그냥 이 상태로 내비두라고 말씀드려요. 제품 발라서. 그게 제일 고객님들이 제일 편하게 손질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 죽는 거요? 죽는 거는 너무 뿌리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뿌리펌을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집에서 내가 급해. 그럼 어딜 가야 되면 드라이로 이렇게 잡아서 드라이 바람을 머리 뿌리 쪽에다가 주시면 딱 놓으면 이렇게? 여기가 살아요. 양쪽 그럼 이쪽은 그쵸. 이렇게 하고 그쵸. 이렇게 두피를 밀어줘요. 밀어줘요? 네. 그런 다음에 뜨거운 바람을 여기다 주시는 거예요. 가운데에서요?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뿌리 쪽에다가.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식힐 때 살짝 올렸다가 1, 2, 3 하고 딱 내려놓으시면 뿌리가 좀 살아요. 지금 뭐예요? 지금도 좀 살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럼 앞머리 있는 사람들은요? 저 옛날에 앞머리 했을 때도 어려웠었어요. 태미 씨는 뿌리가 요렇게 나가지고 앞머리를 내리면 앞머리가 약간 남자들 에즈펌 약간 한 것처럼 요렇게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럴 때는 머리를 말리기 직전에 앞머리부터 말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핑컬핀 같은 핀을 요렇게 꽂아주시면 더 편하거든요. 뿌리가 요렇게 돌아나신 분들은 삼각형 섹션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말리셔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되게 웃겨 지금. 네, 죄송합니다. 반대로 말리시고 요렇게 하시면 요 머리가 요렇게 떨어져요, 사실. 자연스럽게? 요렇게 얼굴 라인 약간 가리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작아 보여요. 네. 나중에 핑컬펌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작아 보인다 이거. 그러니까 양 사이드가 넓으면 동양인들은 이마가 넓잖아요. 저도 여기가 라인이 약간 맞박이 같은데 저거 봐요. 여기를 살짝 내려서 여기를 요새는 커트를 해서 가려요? 여자들도 다운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다운펌을 하면 너무 붙어서 또 부자연스러우니까 약간 시스루뱅 하면서 좀 손질하는 거를 잘 배워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손님들이 막 머리 하고 나서 난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환불해 달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한번 겪어봤어요. 머리가 너무 상했는데 고객님한테 저는 머리가 원래 일단 손상이 가면 머리를 안 해주는데 그분이 원하셔가지고 하셨는데 머리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럼 환불해 줬어요? 아니요. 환불 절대 안 해주죠. 왜냐면 난 하지 말라 그랬고 각서까지 쓰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어요? 진짜요? 그럼 왜냐면 손상머리는 어느 펌을 하든지 안 나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타지 않아요? 타요. 그래서 그분이랑 좀 약간 실갱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분이 그분을 머리를 해주셨는데 또 타서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갔답니다. 어쨌든 환불해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환불해 달라는 사람들 많아요? 없죠. 생각보다? 없죠? 나는 당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언니는 잘하니까 그래요. 아니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손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설명해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언니가 왜냐면 대만에서도 미용실 하고 원장님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뭘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대만 쪽에서는 자격증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자격증을 따야 되나요? 모르시나요? 따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준비하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일단 자격증을 먼저 따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샵을 들어가서 처음부터 단계별로 베이직한 거를 먼저 탄탄하게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디자이너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실력도 향상이 된다는 거를 꼭 아시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내심. 하루 종일 서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발바닥에서 불도 날 것 같고. 하루에 몇 시간 서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는 한 12시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브레이크 타임이나 뭐 점심시간이 따로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1시간씩 교대로 뭐 밥을 먹고 이러니까.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바쁘지 않으면 이제 요새는 예약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今天谢谢这个美容师姐姐来，就是跟我们聊一下她自己的经历。那就是如果有一些人，你们想要在台湾，比如说你们想要开美容室啦，或者是你们想要去哪边学的话，都可以参考这个姐姐的意见。那如果你们有其他的问题想要问的话，都可以在留言问我，我会在询问姐姐之后再回答大家。那今天就到这边，谢谢，谢谢，拜拜。